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동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감각계가 어떻게 운동 조절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동계가 어떻게 운동 조절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강의의 맥락을 보기 위해서 그림 3-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 3-1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계의 해부학적인 구조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해부학적 구조물의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계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크게 모터 콜텍스와 피라미달 트랙, 즉 피질 척수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 콜텍스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곳이 되겠고요. 피라미달 트랙, 즉 피질 척수로는 이 운동 콜텍스에서 내려진 명령을 근골격계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모터 콜텍스는 세 가지 기능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두 번째는 프리모터 콜텍스, 세 번째는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 콜텍스는 해부학적인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터 콜텍스는 바로 이마엽에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마엽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센트럴 지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뇌가 이렇게 있으면 센트럴 설커스가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몸 감각 영역에 대해서 배울 때 이쪽 뒤편에 있는 것을 포스테리어 센트럴 지러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니까 프리센트럴 지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루엽에 대해서 배웠을 때 몸 감각 영역에는 신체와 1대1로 대응이 되는 신체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홀문클루스라고 얘기를 했고 센소리 홀문클루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차 모터 콜텍스에도 홀문클루스가 있는데요. 그것을 모터 홀문클루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터 콜텍스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실행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바로 모터 콜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근긴장도, 근수축, 근력이죠. 근수축의 방향, 속도, 근반응 시간에 대한 운동 명령을 내리게 됨으로 인해서 뇌의 반대편에 있는 수위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자유도를 조절한다, 즉 협응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행동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행동계는 운동거칠, 뇌줄기, 손해, 바닥킥과 같은 신경계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움직임의 협응에 필수적인 처리를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줄기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행동계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모터 콘텍스와 거칠 척수로인 피라미달 트랙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에서 언급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핸드아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뇌 거칠에서 다리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시상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피드백 경로, 또 바닥핵을 통해서 시상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런 피드백 경로가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과 운동 거칠이 연계해서 자세 조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감각 구조가 공간 내 여러분의 몸의 지도를 작성하고 여러분의 팔과 관련해서 우유팩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팩을 집어들어 우유를 따를 수 있는 동작을 만드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계획과 특정 근육, 즉 타이밍과 힘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움직임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방법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운동 겉질. 자, 운동 겉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M1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 SMA 또는 M2라고 불리기도 하며 세 번째는 프리모터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마루엽의 감각 처리 영역과 상호작용하고 대뇌 바닥핵 그리고 손의 영역과도 상호작용하여 우리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를 식별하고 또 이동을 계획하고 우리 행동을 실행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식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지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이동을 계획하고 행동을 실행한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실행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실행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사지는 수위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이 수위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움직임이 조절된다. 무엇이 조절되나요? 자유도가 조절된다. 그 자유도가 조절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코오디네이션, 협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능,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 대한 기능과 피라미달 트랙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차 운동 겉질에는 몸에 매우 복잡한 지도가 있다. 이 지도가 뭐죠? 모터 홀문클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된 세포와 1차 운동 겉질에서 자극된 중추 세포와 척수의 개개의 말초신경인 알파 운동 신경세포의 활성화 사이에 1대1의 대응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게 뭐라고요? 모터 홀문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단어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와 프리모터 콜텍스의 기능을 단순 비교하는 겁니다. 1차 운동 겉질에서부터 대부분의 자극이 많은 근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게 됐나요? 모터 홀문클루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자극은 단일 관절의 단순한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운동 앞 영역 프리모터 에어리어는 신경세포의 자극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절에서 다양한 근육을 활성화하여 더 협응되는 움직임을 일으킨다. 즉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는 단순한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고 프리모터 콜텍스는 굉장히 복잡한 다관절의 근육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운동 홀문클루스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역시 센트럴 지러스를 중심으로 앞에는 프리 센트럴 지러스가 되겠죠. 이것을 1차 운동 겉질 브로드만 4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브로드만 4번 영역에는 뭐가 있나요? 모터 맵인 모터 홀문클루스가 있고요. 여기 감각기관에서 마찬가지로 인버티드 이렇게 신체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홀문클루스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이 크다라는 것은 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발이나 다른 성기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손의 그
손을 지배하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난장이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신경세포의 분포에 대한 상대적인 분포도를 이렇게 크기로 나타낸 것을 뇌난장이 지도, 즉 홀문클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쪽 강의하고 상관없지만 베스티뷸라 시스템에서 언급했던 8번이 있죠. 이 8번을 프리프론탈 아이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사카딕 아이 무브먼트, 스무스 퍼셔이트 아이 무브먼트와 같은 움직임이 발생되고 베스티뷸라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부위라는 것도 함께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보의 입력이 어떻게 되는가, 즉 운동 영역에서의 정보 입력은 어떤 것으로부터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바닥핵, 손해, 그리고 말초를 포함하는 감각 영역, S1은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소리를 얘기하겠고, 마리오베에 있는 감각 열합 영역은 5번, 7번, 39번, 40번이 다 포함이 되겠죠. 흥미롭게도 애만 신경세포는 근육 위의 피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근육에서부터도 감각 입력을 받는다. 이 겉질 경류 경로는 운동 중에 예상 밖의 부하에 조하였을 때의 근육의 추가적인 힘의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척수 반사 경로와 병행해서 사용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경로는 자세 조절에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고유 감각 경로라는 가설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운동의 입력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된 바에 의하면 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죠. 감각의 입력은, 자, 요게 센트럴 서커스고 여기가 프리센트럴 지러스입니다. 여기가 뒤쪽에 있는 지러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운동 영역에서의 감각 입력은 첫 번째 베이지얼 강글리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두 번째로는 손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세 번째로는 이 마루엽 영역과 연합 영역에서 들어오는 정보, 그리고 자신이 내려보냈던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이 상행로를 타고 그대로 이 운동 겉질에 도달하게 되는 이 경로, 이런 네 가지의 인풋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풋을 여기서 분석해서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경로가 어떤 경로냐라고 했을 때 이 경로는 고유 감각 경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척수 반사 경로와 병행해서 신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고유 감각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척수 반사 경로와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 밖의 부하에 조어했을 때 근육에 추가적인 힘을 출력한다. 자, 이 말은 바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유 감각 경로, 척수 반사 경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은 여기 뒤에 가서 숏루프와 롱루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운동 영역에서 어떤 정보 입력을 받는가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겉질 척수로, 피라미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의 출력, 이것은 입력이고요. 이제 출력은 겉질 척수로, 피라미드로라고 불리는 여기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알파 운동 신경세포의 흥분성 단일 시냅스 연결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상위 운동 신경세포가 알파 운동 신경세포인 하위 운동 신경세포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결국은 근골격계로 전달이 되어서 이러한 수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겉질 척수로는 근육 방추의 길이를 조절하는 감마 운동 신경세포와 척수의 고유 척수 사이 신경세포에 다시냅스 접속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소스로부터 감각 입력을 받아 이동 운동과 같은 움직임을 협응할 목적으로 인접하는 또는 먼 쪽 수준의 척수에 축삭을 보내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과 이 말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축되어 있던 근육 그리고 그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는 이 머슬 스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 머슬 스핀들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머슬 스핀들의 원웨이 신경 섬유에 의해서 이 길이 정보가 다시 알파 모터 뉴런으로 단일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이렇게 늘어났던 근육은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근데 늘어났던 머슬 스핀들은 수축되지 않고 그대로 늘어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짧아진 근육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중추로 보내질 못하게 되겠죠. 자, 이때 대뇌 피질의 피질 척수로를 통해서 그 수축 정보가 어디에 전달되냐면 감마 모터 뉴런에 전달이 되고 이 감마 모터 뉴런이 이 머슬 스핀들을 수축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 정보, 근육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감지하고 또 척수나 대뇌 피질로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수를 돌아서 나오는 것을 쇼루프라고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피질 척수로의 경로를 롱루프라고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겉질 척수로의 시작과 그 경로에 대해서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질 척수로는 1차 운동 겉질에서 약 50%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보완 운동 겉질, 운동 앞 영역에서도 내려오게 됩니다. 이 섬유는 겉질에서부터 속 섬유막, 중간내, 숨내를 통해 같은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숨내에서는 섬유가 집중하여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숨내와 척수가 접합부 가까이에서 대부분 90%가 교차하여 가쪽 겉질 척수를 형성하고 팔다리 먼쪽 근육의 정밀한 움직임을 조절하고요. 나머지 10%는 교차하지 않고 앞부분 겉질 척수로를 형성해서 팔다리 및 몸통의 몸쪽 근육에 별로 정확하지 않은 움직임을 조절한다. 즉 자세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 겉질 척수로의 신경세포의 대부분은 척수의 앞불에서 끝나기 직전에 교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질 척수로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서플라이멘터리 모터 에어리어, 프리모터 에어리어에서 기시를 해서 이렇게 방사관을 형성을 해서 여기 있는 내낭을 지나오게 됩니다. 이 부위가 내낭이거든요. 속섬유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요것은 바닥핵이 되겠고요. 요것은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지나와서 중간내를 거쳐서 다리내를 거쳐서 아래 숨내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는 피라미드 핵이 있고요. 그 피라미드 핵에서 교차해서 갓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갓쪽 겉질 척수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갓쪽 겉질 척수로의 데큐세이션, 즉 교차는 90%가 여기서 교차를 하게 되고요. 반대편 근육의 볼런타리 무브먼트를 조절하게 되고요. 이것은 쭉 내려와서 메디얼 모터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라테랄 모터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메디알이 아니고 라테랄입니다. 이 라테랄은 그 사지의 움직임에 대한 세밀한 움직임, 쪽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숨내에서 10%는 계속해서 같은 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데큐세이션은 스파이널 코드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대편 근육의 볼룬타리
움직임을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메디알 안테리얼 시스템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디알 모터 시스템, 메디얼 안테리얼 시스템이 아니고 메디알 모터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메디알 모터 시스템은 이 몸통에 있는 근육 그리고 몸통에 가까이 있는 사지의 근육을 조절해서 결국은 자세 조절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요 섬유는 삭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조절에서 1차 운동 겉질과 겉질 척수로의 특정 기능은 무엇인가?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움직임 실행 명령을 전달하고 내리고 또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볼룬타리 움직임을 조절하고 그 중에서도 단순한 움직임, 힘과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얘긴데요. 겉질 척수 신경세포의 발화율이 팔다리를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는 힘 그리고 힘의 변화율 그것을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의 절대적인 힘과 속도의 양쪽이 1차 운동 겉질을 통해서 겉질 척수를 통한 척수의 접속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전형적인 움직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우유팩에 팔을 뻗는다고 하자 운동 겉질은 이러한 복잡한 움직임의 실행을 어떻게 부호하는 것인가. 이 말인즉슨 움직임 실행 명령이 어떻게 복잡한 근육들을 조절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행동이 신경세포 집단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하나의 운동 명령은 하나의 개별적인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는다 또는 우유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뻗는 근육을 전체, 그 우유팩을 잡는 손동작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머슬셋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근육을 조절하는 특정 근육 세포가 있다. 그것을 머슬셋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무언가를 움직일 때 언제라도 정확히 같은 신경세포가 1차 운동 겉질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학습에서 뉴엘의 콘스트레인 모델과 그리고 운동 조절에서의 생태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봤을 때 동일한 망치질을 하더라도 10번이면 10번 다 서로 다른 궤도를 가진다라고 했죠. 그것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중추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말초에 있는 사지 분절의 각각의 움직임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움직임에도 동일한 머슬셋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련의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병렬 운동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특정 근육 세트를 이용하도록 단순히 환자를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근육 세트를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활동으로 훈련이 자동적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학습의 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움직임이 학습으로의 전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학습의 전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내용이 중요하고 이러한 질문 3, 질문 2, 질문 1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겉질 및 겉질 척수로의 뇌졸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변이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가 초래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초래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움직임을 계획하고 움직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근긴장도 이런 것들을
대한 운동 조절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라고 했죠. 뭐가요?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가요. 그러면 이 콜텍스와 피라미달 트랙에 문제가 생기면 근긴장도, 근수축 힘, 근수축의 방향과 속도, 근반응 시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근육 수축, 즉 근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력이 아예 없는 것을 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비는 두 종류, 완전 마비와 불완전 마비가 있죠.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다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병변의 크기에 따라 반대쪽 팔다리의 마비, 움직임의 완전 상실, 완전 마비를 얘기하고요. 또는 불완전 마비, 움직임의 부분적 상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아나토미와 기능, 그리고 모터 콜텍스 중에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와 피라미달 트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모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요거 라테랄 모터 시스템, 메디알 모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학생들은 어떤 그림을 보냐면 우리 교과서 그림 3-20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봐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나누어 드렸던 핸드아웃에 보면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라테랄 시스템과 메디알 시스템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보면, 자,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는 단순한 움직임, 즉 힘과 속도에 관여되는 단순한 움직임의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로 입력되는 정보는 베이지알 강글리아에서 세레벨럼에서 몸감각 영역, 1차 몸감각 영역, 연합 영역 3, 1, 2, 5, 7, 39, 40번, 그리고 그 근육으로부터의 정보를 입력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베이지알 강글리아는 근긴장, 세레벨럼은 균형과 협응을 통해서 자세 조절에 기여하게 되고요. 몸감각 영역은 움직임의 실행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아프락시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육에 있는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 자체의 고유 감각에 대한 정보를 에 대한 감각 입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즉 피라미달 트랙에는 라테랄 모터 시스템과 메디알 모터 시스템이 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알파 모터뉴로 정보를 전달해서 근육에 대한 조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라테랄 모터 시스템은 사지의 세밀한 움직임의 조절, 메디알 모터 시스템은 자세 조절, 몸통 근육과 몸통 근육 주변에 있는 사지의 근육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3-1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입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이 그림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림로 경로에 대해서 보시려면 그림 3-2의 그림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라테랄 메디알에 대한 개념을 보려면 우리 책의 그림 3-20, 그리고 나누어 드렸던 핸드아웃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